촌티는 진짜 못 숨기는구나. 촌녀는 어서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해. 25년 만에 찾아간 동창회에서 그녀가 들은 첫마디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흔들며 비웃던 동창은 그녀의 낡은 코트를 위아래로 훑으며 코웃음을 쳤죠. 한때 같은 교실에서 밥을 나눠 먹던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그 동창은 몰랐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그녀의 진짜 정체를요.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 동창의 문이 벌컥 열리며 군복 차림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순간 비웃던 동창의 남편은 벌떡 일어나 경례를 올렸고 동창회장은 공포의 침묵에 휩싸였죠.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2층 전체를 빌려 동창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47살 동갑내기 여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었죠. 테이블 위에는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손목마다 번쩍이는 시계가 조명을 받아 빛났거든요. 그 한가운데 박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옆에 걸쳐 놓은 그녀는 동창회의 여왕이나 다름없었어요. 25년 전 졸업 이후 매년 동창회를 주최해 온 사람이 바로 미경이었고 그녀에게 이 자리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무대였죠.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베이지색 면 코트에 낡은 가죽 가방을 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차림, 이 화려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한서연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간 뒤 25년 만에 처음 나타난 동창이었거든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걸어오자 미경의 눈이 서연의 코트 끝에서 신발까지 천천히 훑었어요. 그리고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어머, 서연아, 너 아직도 그렇게 입고 다녀. 목소리가 레스토랑 2층 전체에 울렸죠. 서연이 멈칫 발을 멈추었고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반기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거든요. 촌티는 진짜 못 숨기는구나. 미경이 서연의 코트 소매를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미경을 바라보았죠. 그 표정에는 분노도 당혹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눈빛이었거든요. 옆에 있던 최윤정이 미경의 팔을 잡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미경아, 그러지 마. 서연이는 원래 저랬잖아. 위로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윤정은 미경 옆에서 25년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미경이 칼이라면 윤정은 그 칼에 독을 바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경이 서연의 손을 잡아 끌며 자리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입구 바로 옆 구석, 화장실 가는 길목이었죠.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은 미경과는 대조적이었거든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회사 매출 100억 넘겼거든. 미경이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동창들이 감탄사를 연발했고 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죠. 서연아, 넌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야. 순간 테이블 위의 수저 소리까지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어요. 서연은 잠깐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입을 열었죠. 군인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미경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군인이면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여기를 왔어. 미경이 와인잔을 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윤정이 옆에서 거들었죠. 그래도 왔으니까 밥이나 많이 먹어. 동창들 사이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서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물컵을 들었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거든요. 25년 전에도 서연은 이랬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교복을 물려 입던 시절 미경은 매일같이 서연의 옷을 놀렸고 서연은 한 번도 울지 않았죠. 미경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서연 앞에 툭 놓았습니다. 야, 서연아, 솔직히 너 축의금 낼 돈은 있는 거야. 테이블 위에 놓인 5만 원권 한 장. 그것은 돈이 아니라 모욕이었어요. 서연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만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을 뿐이었거든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미경은 전혀 몰랐습니다. 25년 전 촌스럽던 그 여자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도,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에 이 레스토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요. 서연은 5만 원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져진 그 돈은 25년 전의 기억을 고스란히 떠올리게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점심값이 없어 빈 도시락통을 들고 다니던 날들이 있었죠. 그때도 미경은 서연 앞에 1,000원짜리를 던지며 이거라도 받아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그때도 지금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5만 원권을 미경 쪽으로 밀어놓았어요. 그 모습에 미경의 얼굴이 붉어졌죠. 서연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오랜만이라 반가워서 왔어요. 돈은 괜찮으니까 넣어두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비굴한 것도 아닌 그저 사실을 말하는 어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분함이 미경의 신경을 더 긁었거든요. 미경은 자기 앞에서 주눅 들지 않는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사실 서연이 이 동창회에 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3주 전 우연히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동창들이 너를 많이 궁금해한다고 말했죠.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동창회에 나오지 않았던 서연은 선생님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군 생활 25년. 훈련과 보직을 오가며 개인적인 시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뒤로 고향 친구들과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가끔 새벽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죠. 미경의 괴롭힘도 있었지만 함께 웃고 떠들던 좋은 기억도 분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연은 일부러 평소 입는 군복 대신 가장 편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베이지색 면 코트, 오래된 가죽 가방. 중장의 위험이 아니라 그냥 서연이로 동창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계급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5년이 지나도 미경은 여전히 미경이었거든요. 미경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야, 한서연, 내가 돈을 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밀어.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주변 동창들이 숨을 죽였죠. 윤정이 미경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됐어. 저런 애한테 뭘 기대해. 하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연의 가방을 집어들더니 지퍼를 열어버렸거든요. 뭐가 들었나 보자. 진짜 축의금은 가져온 거야. 서연이 처음으로 표정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굳어진 눈으로 미경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손을 뻗어 가방을 뺏지는 않았죠. 미경이 가방 안을 뒤적이다가 갈색 가죽 지갑 하나를 꺼냈거든요. 미경이 지갑을 열려는 순간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아, 그건 내려놓는 게 좋을 거예요. 처음으로 서연의 말에 무게가 실렸어요. 하지만 미경은 콧방귀를 뀌며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몇 장과 신분증 하나가 들어 있었죠. 미경은 신분증을 꺼내 들었지만 일반 주민등록증이 아닌 낯선 형태의 카드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거든요. 이게 뭐야? 무슨 카드가 이렇게 생겼어? 미경이 카드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어진 듯 카드를 지갑에 도로 넣으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돈이 별로 없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서연은 조용히 지갑을 돌려받아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경이 방금 들여다본 그 카드.
그것의 정체를 이 자리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미경은 서연의 가방 수색에서 별다른 수확이 없자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더니 와인잔을 집어들고 동창들을 둘러보며 건배를 제안했어요. 자, 오늘 우리 25주년 기념 건배하자. 성공한 사람들끼리. 그 말 끝에 시선이 서연을 향했죠. 성공한 사람들끼리. 그 말은 서연을 빼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동창들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잔을 들었고 서연은 물컵을 조용히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가 끝나자 미경이 서연 쪽으로 걸어왔어요. 손에는 가득 따른 레드 와인잔이 들려 있었죠. 미경이 서연 옆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경의 손이 기울어지며 와인이 서연의 베이지색 코트 위로 쏟아졌거든요. 붉은 얼룩이 코트 전면을 물들였습니다. 레스토랑 2층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숙여 코트를 내려다보았죠.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미경이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눈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즐기고 있었죠. 윤정이 옆에서 냅킨을 집어들며 서연에게 내밀었거든요. 원래 그 옷이 더 어울린다. 무늬가 생겼네.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연은 냅킨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와인에 젖은 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습니다. 그 아래 서연이 입고 있던 검정색 터틀넥이 드러났거든요. 군인 특유의 고든 자세와 다부진 어깨가 조명 아래 선명하게 보였어요. 서연이 가방을 들고 출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단호한 걸음이었죠. 미경이 뒤에서 소리쳤거든요. 도망가는 거야. 역시 촌년은 촌년이야. 서연이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등을 보인 채 잠깐 서 있더니 다시 걸음을 옮겼죠. 미경은 승리감에 차서 동창들을 돌아보았거든요. 하지만 동창들의 표정은 미경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돌렸고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연은 레스토랑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와인 얼룩이 번진 코트를 들고 입구 쪽 소파에 앉았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거든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레스토랑 옆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무심코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눈이 커졌거든요. 식당 유리창 너머로 군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서연은 단번에 알아보았죠. 하지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거든요.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5년간 군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있었어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움직여야 할 때 단 한 번에 움직이는 것이었죠. 2층에서는 미경이 승리의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1층에서는 서연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 건물 식당에서는 서연이 알아본 그 남자가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었거든요. 세 개의 공간, 세 개의 장면. 30분 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질 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층 동창회장에서는 서연이 떠난 뒤 분위기가 더 들떠 있었습니다. 미경이 와인을 연거푸 마시며 동창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다들 봤지? 촌년은 25년이 지나도 촌년이야. 윤정이 맞장구를 쳤고 몇몇 동창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미경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표정이었거든요. 서연이 너무 쉽게 물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경은 자기 앞에서 울거나 빌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미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강태호였죠. 미경이 전화를 받으며 밝은 목소리를 냈거든요. 여보, 나 동창회 중이야. 옆 건물 식당이라며. 끝나면 와. 태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미경은 대수롭지 않게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동창들을 돌아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남편도 이 근처에서 모임이래. 끝나면 오겠대. 윤정도 휴대폰을 확인하며 끼어들었죠.
우리 남편도 같이 있나 봐. 곧 온대. 미경의 눈이 반짝였거든요. 남편들이 오면 자신의 위상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남편, 건설회사 상무인 윤정의 남편. 이 동창회에서 자신들의 남편만큼 성공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미경이 동창들에게 손뼉을 치며 말했죠. 아까 그 촌년 남편이 군인이래, 군인. 동창들 사이에서 웃음이 번졌거든요. 미경은 와인잔을 흔들며 계속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받는 군인이랑 우리 남편이랑 비교가 되냐고. 윤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2층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죠. 레스토랑 앞 도로에 검은색 관용차 세 대가 줄지어 멈춰 서고 있었거든요. 번호판에는 관용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경은 자기 이야기에 빠져 있었고 동창들은 미경의 비위를 맞추느라 바빴죠. 창밖의 검은 차들이 이 동창회와 무슨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한편 1층에서 서연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뜬 서연의 시선이 레스토랑 입구를 향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검은 차들이 보였죠.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가볍게 한숨만 내쉬었거든요. 옆 건물 식당 문이 열리고 군복 차림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동훈이었어요. 50살의 육군 준장, 서연의 육사 동기이자 25년 지기 전우였죠. 동훈은 식당에서 나오다가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앉아 있는 서연을 발견했거든요. 동훈의 얼굴에 반가움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곧 서연의 코트에 묻은 붉은 얼룩을 보았어요. 동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25년간 전장에서 함께한 동기의 코트에 누군가 무언가를 끼얹은 흔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동훈은 단번에 알아챘거든요. 동훈이 성큼성큼 레스토랑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동훈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코트에 뭐가 묻은 거야? 서연이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친구들 만나러 왔다가 좀 그랬어. 동훈의 눈이 좁아졌거든요. 25년을 함께한 동기가 좀 그랬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동훈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훈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이 손을 저으며 말렸지만 동훈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른 뒤였죠. 보좌관, 나 이동훈이다. 지금 이 레스토랑 주소로 차량 준비해 놓고 대기해. 전화를 끄는 동훈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거든요. 하지만 동훈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오래된 전우가 모욕당한 것을 그냥 넘길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시각 2층에서는 미경이 남편들의 도착을 기다리며 또 다른 와인 병을 열고 있었습니다. 2층 동창회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호와 정우진이 나란히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이었지만 군인 특유의 꼿꼿한 자세가 한눈에 드러났죠. 미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갔거든요. 여보 왔어. 여기네 동창들이야. 미경이 태호의 팔을 잡아 끌며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태호는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윤정도 우진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죠. 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동창들을 둘러보았거든요. 자신의 남편이 이 자리에서 가장 듬직하고 성공한 남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미경이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여보, 아까 웃긴 일이 있었거든. 고등학교 때 촌년 하나가 와서 망신당하고 갔어. 태호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미경은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걔가 남편이 군인이래. 월급쟁이 군인. 태호의 손이 미세하게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와인에 취한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죠. 이름이 한서연이었나? 고등학교 때도 맨날 교복 물려입던 애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와인잔을 내려놓던 손이 공중에서 멈추었습니다. 옆에 있던 우진도 물을 마시다가
기침을 했어요. 두 남자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죠. 미경은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한서연 알아. 태호가 마른 침을 삼키며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죠.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거든요. 우진이 옆에서 태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태호가 미경을 복도로 데리고 나갔어요. 미경은 영문을 몰라 투덜거렸죠. 뭐야 갑자기 나 동창들 앞에서 창피하잖아.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거든요. 여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정확히 말해봐. 미경은 남편의 심각한 표정에 약간 당황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뭐 별거 있어. 좀 놀렸지. 촌티 난다고 하고 와인도 좀 쏟았고. 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죠. 우진도 벽에 등을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거든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미경이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뭐가 그렇게 심각해, 걔가 뭔데? 태호가 아내의 어깨를 잡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해. 미경의 눈이 커졌죠. 자기 남편이 이런 표정을 짓는 것을 결혼 20년 만에 처음 보았거든요. 하지만 미경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그 촌년한테 사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싫어, 왜 내가 걔한테 사과를 해, 걔 남편이 뭔데. 미경이 팔짱을 꼈습니다. 태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 1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명이 아니었죠. 여러 명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가지런하고 규칙적인 발소리. 군인의 발소리였습니다. 미경은 그 발소리의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태호와 우진은 알았죠. 두 사람의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거든요. 계단 위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검은 정장에 거수 경례 자세를 취한 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군복 차림의 이동훈 준장이 서 있었어요. 태호와 우진이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20년 넘는 습관이었죠. 미경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멍하니 바라보았거든요. 그리고 동훈의 뒤에서 한 사람이 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와인 얼룩이 묻은 코트를 벗어 팔에 걸친 채 계단을 올라오는 서연이었어요. 조용하고 단정한 걸음이었죠. 하지만 아까 동창회장에서의 수수한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거든요. 미경이 서연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또 온 거야? 군인 친구까지 데려왔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태호와 우진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태호와 우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미경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남편이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두 남자가 서연 앞에 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군인의 본능이 먼저 반응했어요. 태호가 양발 뒤꿈치를 붙이고 오른손을 이마 옆으로 올렸죠. 우진도 동시에 같은 자세를 취했거든요. 중장님, 태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확하고 힘 있는 경례 구호였어요. 우진도 뒤따랐죠. 중장님, 제3군단 작전참모 정우진 중령입니다. 두 남자의 거수 경례는 흐트러짐 없이 완벽했거든요. 20년 넘게 몸에 밴 군인의 예법이 자동으로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이동훈 준장도 서연 옆에 서서 자세를 바로 잡았어요. 복도에 서 있던 미경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서연과 남편 사이를 오갔죠. 방금 들은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중장님, 자기 남편이 저 촌년한테 중장님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정도 동창회장 문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자기 남편 우진이 경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거든요. 서연이 태호와 우진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편하게 하세요. 단 4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달랐죠. 명령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태호와 우진은 자세를 풀지 않았거든요. 상관 앞에서 먼저 자세를 풀 수 없는 것이 군의 규율이었어요. 미경이 떨리는 다리로 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저 여자한테 경례를 해? 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죠. 그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20년 군 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한서연 중장님은 내 직속 상관이야. 태호의 말 한마디에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직속 상관. 그 의미를 미경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직속 상관에게 찍히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남편에게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진급, 보직, 군 생활 전체가 상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미경의 머릿속에서 오늘 자기가 한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촌티 난다고 비웃은 것, 와인을 쏟은 것, 가방을 뒤진 것, 5만 원을 던진 것, 촌년이라고 부른 것. 그 모든 행동의 대상이 남편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미경의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서연 중장님은 남편이 군인인 게 아니야. 태호가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중장님, 본인이 군인이야. 대한민국 육군 중장. 복도가 완전히 침묵에 잠겼어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동창회장 문 앞에 모여든 다른 동창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거든요. 아까 미경과 함께 웃던 사람들, 서연의 옷을 비웃던 사람들, 군인 월급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붉은 와인 얼룩이 남은 코트를 팔에 걸친 채로요. 그 와인 얼룩이 지금 이 순간 미경이 저지른 일의 증거처럼 선명하게 보였죠. 동훈이 서연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서연아, 그냥 가자. 이런 사람들 상대할 가치가 없어.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눈으로 미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죠. 다만 25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피로감만이 담겨 있었거든요. 미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복도 한가운데 명품 구두를 신은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어요. 에르메스 버킨백이 바닥에 넘어졌지만 주울 생각도 못했죠. 20년간 남편 덕에 누려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거든요. 서연아, 아니, 중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코끝이 빨개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윤정도 옆에서 덩달아 무릎을 꿇었죠. 남편 우진이 서연의 부하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거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정이 바닥에 이마를 대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동창회장 안에 있던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복도로 나왔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죠. 아까까지 미경과 함께 킥킥거리며 웃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번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경아, 일어나세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죠. 하지만 미경은 일어나지 못했거든요.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아내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령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서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경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거든요. 나는 오늘 중장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서연이로 왔어요. 그 말에 미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와인에 젖은 코트를 팔에 걸친 서연의 모습이 보였죠. 서연이 계속 말했거든요. 25년 전에도 넌 내 교복을 보고 웃었어. 오늘도 내 코트를 보고 웃었고.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25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교복을 물려 입고 점심을 굶으며 버텼던 날들. 육사에 입학해서 누구보다 악착같이 훈련했던 날들. 여군이라는 이유로
10배는 더 노력해야 했던 날들이 그 목소리 안에 있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서연이 미경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거든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25년을 참아온 사람의 마지막 한마디였어요. 동훈이 뒤에서 지켜보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경 씨라고 했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장의 목소리에 복도가 다시 긴장으로 채워졌어요. 한서연 중장은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중장이에요.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죠. 동훈이 하나하나 짚을 때마다 미경의 얼굴이 더 하얘졌거든요. 수석 졸업, 최초 여성 중장, 국방부 장관 후보. 그 단어들이 미경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습니다. 미경이 이를 악물며 울음을 참았어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죠. 자기가 촌년이라고 부르고 와인을 끼얹고 가방을 뒤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여성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짓눌렀거든요. 태호가 미경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 짓을 한 거야. 내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어. 태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대령에서 장군으로의 진급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죠. 그 모든 것이 아내의 오늘 행동으로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서연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미경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 태호가 절망하는 모습, 동창들이 고개를 숙인 모습. 이것이 서연이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어요. 서연은 그저 25년 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었죠. 서연이 코트를 다시 입었습니다. 와인 얼룩이 선명한 그 코트를요. 동훈이 자기 재킷을 벗어 건넸지만 서연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어요. 이 코트에 묻은 얼룩이 오늘 있었던 일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죠.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서연이 동창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복도에 모여 선 47살 동갑내기 여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명품 가방을 흔들며 웃던 사람들이었죠. 서연이 입을 열었거든요. 오늘 여기 온 건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조용히 복도를 채웠어요. 그냥 25년 만에 같은 반 친구들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그것뿐이었죠. 미경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윤정도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미경 앞에 무릎을 굽혔어요. 눈높이를 맞춘 서연이 미경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미경아, 촌티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그 마음이 진짜 촌스러운 거예요. 미경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거든요. 서연의 그 한마디가 와인보다 더 뜨겁게 가슴을 태웠습니다. 자기가 25년 동안 남의 옷차림과 남편의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해 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움으로 밀려왔어요. 서연이 일어서며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대령, 오늘 일은 부대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자리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죠. 직속상관이 아내의 모욕을 당하고도 부하의 군 생활을 걱정해주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중장님. 태호가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습니다. 우진도 옆에서 경례했어요. 서연이 가볍게 경례를 받고 돌아섰죠. 동훈이 서연 옆에 섰거든요. 두 사람이 나란히 계단을 향해 걸었습니다. 서연의 걸음은 처음 이 레스토랑에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서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서연이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던 서연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다만 한마디를 남겼죠. 다음에는 그냥 친구로 만나고 싶네요.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계단을 내려갔거든요. 동훈이 서연의 옆에서 묵묵히 걸었습니다. 1층 레스토랑을 지나 밖으로 나온 서연의 앞에 검은 관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부관이 차 문을 열었고 서연은 마지막으로 레스토랑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죠. 2층 창문 너머로 미경이 보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남편에게 매달려 울고 있었어요. 25년 전 자기가
교복을 물려 입는다고 놀리던 그 여자가 지금 자기 남편의 군 생활을 망칠까봐 공포에 떨고 있었죠. 서연은 조용히 차에 올라탔거든요. 차 안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 만에 동창회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뒷이야기가 있었죠. 한 달 뒤 서연의 사무실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거든요. 박미경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4장의 편지지에 빼곡히 쓴 사과의 말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25년간 미안했다. 다음에 정말 친구로 만나자. 서연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서연은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낡은 코트 안에 별이 있을 수도 있고 명품 가방 안에 텅 빈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운 가득하길 바랍니다.